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2015년 터키 해변에 3살 박이 아이 시체가 떠밀려온 바로 그 사진입니다. 난민 문제를 단번에 이슈화시킨 하나의 사진이죠. 이 아이가 한동안 핫했던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중동 지역에 사는 민족이지만 역사상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전쟁만 났다 하면 난민 되는 거예요. 쿠르드족이 현재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4나라 접경지대에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이라지만 그 인구가 2천, 3천만 수준이에요. 더 크게 확장해서는 5천만까지도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큰 거예요. 나라도 없는 민족이. 워낙 여러 나라에 퍼져 있어서 잘 뭉쳐지진 않지만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족, 이란족, 터키족 다음 4번째로 큰 민족입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자기네 나라를 가진 적이 없어요. 서러운 민족이죠. 나라가 마르완 왕국이라고 잠깐 있긴 있었는데 바로 셀주크 투르크에 먹혀서 그냥 의미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탄압당하면서 살아온 민족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굉장히 개떡같은 게 제국주의 학살의 역사 영상에서 아프리카 얘기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사는 동네 구역 다 있는데 식민 열강들이 기존에 사는 사람들 사는 경계선 다 무시하고 아프리카 국경 자기 맘대로 찍찍 그어서 오늘날까지 서로 죽이고 싸우는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유목민족이니까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근데 영국이 자기네가 관리하기 편한 대로 그냥 임의로 국경 그은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얼떨결에 다 각자 다른 나라에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게 부동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사냐, 우리가 힘 더 센데 왜 니네가 뭐라 하냐, 뭐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거죠. 원래 가운데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더니 자기 부동산을 다른 집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꼬라지가 돼버린 거죠. 틈만 나면 독립해서 부동산 되찾으려고 날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쿠르드가 독립하면 자기네 집 방 한 칸을 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가 싫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소수민족 탄압하듯이 똑같은 상황 되는 거예요.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입장에서는 쿠르드가 본국에 흡수당해서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국가를 유지하려면 각각의 민족색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탄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독립시켜주면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해주는 거죠.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으니까 전 중동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그 중에 터키가 제일 많이 삽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나라 이른바 쿠르디스탄을 세우는 게 민족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쿠르드족 용병이 대단히 용맹해요. 그래야 자기네가 인정받고 그래야 나라를 세울 거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상당히 환영받습니다. 반대로 이 때문에 늘 이용당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때 이때도 형제 나라 터키에서 파병원 군사의 60%도 쿠르드족에서 징집한 병사들입니다. 자기네 나라 세우는 게 지상과제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서구 열강들이 맨날 이용만 해먹고 버려요. 더구나 쿠르드족도 워낙 각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데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도 서로 잘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쿠르드족 내에서도 계파가 있고 전쟁 중에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요. 쿠르드족 대신의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핍박의 역사는 더 길고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수차례 있어 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제국주의 열강들의 핍박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쿠르드족 대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쿠르드족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편에서 쿠르드족이 오스만 제국과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버림받습니다. 이때 쿠르드족에게 주기로 한 땅에서 유전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칠이 그 지역을 아예 영국령 이라크로 편입시켜버립니다. 터키랑 같이 짜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이제 터키는 더 이상 과거 영광스러운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이 아니잖아요. 이후 터키의 국부 케말 파샤 이른바 아타티르크가 나라는 건설을 해야 되니까 다 수습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독립 부르짖는 쿠르드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지원으로 이란 북부에 쿠르드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란도 거대한 국가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이란한테 멸망당합니다. 쿠르드족이 소련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쌩까요. 70년대에는 닉슨 때 후세인이 쿠르드족 수천 명을 학살할 때 미국이 또 쌩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한 키신저는 선교 활동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말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때 이라크 후세인은 히틀러를 벤치마킹해서 신경가스를 사용해버리거든요. 쿠르드족 사상자가 1만 명 넘게 발생합니다. 이때가 지난 챕터에서 다룬 이란 이라크 전쟁 때인데 이란 견제한다고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거든요. 이때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가 민간인 학살하는 것도 눈 감아준 거예요. 조지 부시 때는 미국이 이라크 칠 때 쿠르드족을 안에서 부추겨서
부추겨서 이라크 내에서 호응하라고 부추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라크 정규군이 쿠르드족 학살할 때 쌩까버립니다. 클린턴 때 터키를 지원해서 터키가 쿠르드족도 수만 명 학살합니다. 미국은 또 방관했죠. 그리고 나오는 게 IS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IS 격퇴에는 이란과 쿠르드족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IS가 해결되자 버림받은 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란의 그 핵심축을 이루는 게 이란 고드스의 총사령관 솔레이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드스는 군대 조직이자 정보 조직이거든요. 이 장악력을 가지고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른바 시아파 벨트에서 IS를 두루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IS 문제가 해결되자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특히 시리아 쪽에서 IS를 상대한 게 쿠르드 용병들이에요. 시리아 내전 터지면서 IS가 중동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미국이 이번엔 쿠르드족한테 무기 대주는 거거든요. 무기 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IS랑 맞다이로 싸우게 했습니다. 쿠르드는 미국이 자기들의 국가 건설하는 걸 도와줄 거다라고 본 것이죠. 왜냐면 같이 싸웠으니까. 원래 미군은 시리아 내전 때문에 시리아에 들어간 거거든요. 시리아 내전 자체가 알 아사드 정권 몰아내려고 반군이 들고 일어나면서 터진 거예요. 명분은 이렇죠. 아사드 독재자가 나라 운영 개판으로 하니까 결국 내전 터지고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진압한답시고 지네 나라 국민한테까지 화학무기 쓰고 민간인 학살하고 그러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시리아는 석유가 나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깃발 꽂기만 하면 바로 석유 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때가 2011년 오바마 정부 때예요. 미국도 이때는 민주당이니까 민간인 학살 이런 거에 참가하기가 더 명분이 좋은 거죠.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 몰아내는 거니까 대상이 명확해요. 근데 갑자기 똥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지네가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부를 몰아내니까 그 참모들과 핵심 인사들이 시리아로 넘어와서 IS가 뚝 되면서 사람을 막 죽여 제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쿠르드족한테도 참전 요청을 하는 거죠. 미국이 시리아 내에 쿠르드족 자치국가 건설을 지원해 주겠구나 싶으니까 쿠르드족도 IS 토벌전에 참가하기로 하는 겁니다. IS는 파리 테러 이후에 명실공히 전 세계인의 공적이 됐으니까 쿠르드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를 쌩까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IS와 싸울 때 쿠르드족이 사실상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성과 노인까지 전투에 참가하고 11,000명 가까이 사망했어요. 이게 수만 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IS 수도가 시리아 락카 지역입니다. 여기 점령도 쿠르드 용병이 했죠. IS 최후의 거점이 바구즈 지역이에요. 바구즈 지역 탈환도 쿠르드족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쿠르드족이 총알바지 역할을 해주고 피값을 흘려가면서 IS가 사실상 거의 격퇴된 거예요. 쿠르드족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명분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하니까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점차 힘을 드러내고 활약도 하면서 점차 강성해지는 거죠. 시리아 쪽 쿠르드 영향력이 커지니까 터키 쪽 쿠르드족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고 그러니 이번엔 터키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래 쿠르드족도 독립하려고 여기저기서 테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에르도안은 옳았구나 싶은 거죠. 에르도안은 얘네 쿠르드족이 터키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버립니다. 터키 국민들도 자국 내에서 테러 터지니까 싫으니까 당연히 국뽕 마케팅에 환호를 하는 거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이슬람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예요. 쿠르드족이라는 이름, 쿠르드 복장 다 법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창식임을 시키는 거죠. 쿠르드족이 대부분 국경 산악지대에 산다 그랬잖아요. 쿠르드족이란 이름 자체를 없애려고 산악지대 터키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애들이 시리아에서 미국이랑 손잡고 IS 격퇴를 막 시키니까 자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면 지네 나라도 만들 판이거든요.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다 보니 중동 전반에 퍼져 있는데 쿠르드족 인구 중 터키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 반대로 터키에서도 쿠르드 인구 비중이 높은 거죠. 터키 인구 20%가 쿠르드족입니다. 이들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터키 입장에선 당연히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터키랑 시리아랑 맞닿아 있는 시리아 쪽 북부 국경지대에 쿠르드군이 있거든요. 에르도안이 들어가서 얘네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미군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군이랑 쿠르드군이랑 같이 싸웠으니까 미군이 한 2-3천 정도 같이 주둔해서 IS 대상으로 합동작전 피니까 터키가 함부로 못 들어왔어요. 미국을 공격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근데 IS 상황이 정리되자마자 트럼프가 발을 빼버리는 거죠. 쿠르드족 독립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통수 오지게 치는 거예요. IS 격퇴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쿠르드족 독립 지원은커녕 시리아 철군을 발표해버리는 거죠. 쿠르드족은 이제 미국에 도움받아서 자기네 국가 세울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기 대신 싸워준 쿠르드족에게 보답은커녕 터키군이 와서 다 죽일 수 있게 슬쩍 빠져나가 주는 거죠. 시리아 주둔 이유는 석유뿐이다 이런 트윗을 날리면서 그러니까 터키 에르도안도 옳았구나 하고 바로 또 침공해버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IS 때문에 급할 때는 쿠르드족 이용해먹고 이제 끝났으니까 터키랑 다시 손잡고 쿠르드족은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쿠르드와는 대 IS 전쟁 동맹이고 터키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동맹
동맹인데 이제 IS가 사라지니까 크루드 버리고 터키 선택한 거죠. 터키는 나토 때부터 전통적 미국 우방입니다. 더구나 소련하고 적경지대에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터키는 품고 가야 돼요. 이번에 하는 짓이 워낙 도란프스러우니까 욕처먹는 거예요. 크루즈족은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미국 도와주고 그 대가로 보답은커녕 사람이 잘 죽을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니까. 그리고 미국이 크루즈족이랑 조약 사인한 것도 없는데 배신이란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계약이란 건 불효식 쌍무계약이에요. 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합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계약서 같은 서류는 분쟁과 소송 때문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근거가 확실해야 판단이 쉬우니까. 미국 같은 대기업이 서류상 문제 없다고 욕먹을 일 함부로 하면 누가 앞으로 미국이랑 거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독재 세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그 때문이잖아요. 자본주의면 돈만 추구하면 되는데 민주주의를 왜 추구하냐고요. 정상적이고 도덕적이어야 세상이 계약 준수가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야 상부상제가 되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그래야 사유재산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나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안 그럼 다 폭력으로 뺏어버리지. 그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지한테 유리하다고 그냥 사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자본주의고 이게 무슨 자유주의입니까? 소리죠. 에르도안은 터키 시리아 국경에 30km 폭으로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 동네가 크루즈족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동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미군이 그 지역에 주둔해 있으니까 터키가 함부로 못 들어왔거든요. 미국이 발 빼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죠. 에르도안이랑 트럼프랑 사전에 또 통화가 있었다고 해요. 터키가 자기네 국경 넘어서 30km까지 들어오겠다 하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럼 시리아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당연히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시리아는 이란하고 같이 시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란 영향력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터키는 중동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미국 빠져나가니까 강한 터키군을 시리아 혼자서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러시아한테 도움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도란프짓 해버리는 바람에 크루즈족이 목숨 바쳐서 IS 격퇴하게 시켜놓고 배신 때리고 토사구팽했다고 욕먹고, 기껏 IS 몰아내고 그 땅에 미국의 적인 이란이랑 러시아 들어올 명분만 만들어주고 소탐대실하니까 손해만 봤다 비난받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들어와서 자기네가 큰형인 척하면서 순찰 돌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터키가 이 쿠르드족 지역 침공에서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이 200명 넘게 사망합니다. 최소 600명 이상 부상당하고. 쿠르드족은 아라비아 로렌스의 영화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독립성과 자주성, 그 특유의 자주적인 국민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이 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은 무엇이고 그에 맞춰서 글로벌 이슈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the Kurds have to be brought into it because they're good fighters and we treat them terribly. And they're the ones that really seem to be the ones that fight. But they don't have the equipment. We're giving our equipment. We should be using the Kurdish. We should be arming the Kurdish. They've proven to be the best fighters. They've really proven to be the most loyal to us.